북한 신의주가 또다시 물에 잠겼습니다. 불과 14시간 동안 333.9mm. 신의주에서 1년 동안 내리는 비의 30%가 넘는 양이 반나절 남짓한 시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지나간 뒤 위성으로 확인된 신의주의 모습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농경지와 저지대가 광범위하게 물에 잠겼고 일부 지역은 며칠이 지나도록 물이 빠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홍수에는 2년 전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압록강이 크게 범람해서 들어온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2024년 대홍수 이후 제방까지 대대적으로 보강했는데 도대체 신의주는 왜 다시 물에 잠긴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북한의 수해가 아니라 최근 동아시아에서 반복되고 있는 극한호우의 또 다른 위험을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상당히 이례적인 강우량을 발표했습니다. 신의주에서 자정부터 오후 2시까지 불과 14시간 동안 측정된 강수량은 333.9mm였습니다. 북한은 신의주의 폭우와 많은 비에 대한 특급 경보까지 발령했습니다. 신의주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구송에서는 368mm, 천마는 343.8mm, 태천은 335.1mm, 영변은 323.5mm, 위화도에서도 313.3mm가 관측됐습니다. 평안북도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집중된 것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상청의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신의주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020.9mm입니다. 그런데 그 30%가 넘는 비가 단 14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쉽게 말해 비가 많이 내린 정도가 아니라 도시의 배수 능력을 시험하는 수준의 집중호우가 한꺼번에 쏟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실제 침수 상황이 위성에 잡혔습니다. KBS가 8월 28일 SAR 위성 영상을 분석해 보도한 결과에 따르면 신의주와 평안북도 여러 지역에서 침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KBS는 침수 면적을 최소 680헥타르, 축구장 약 950개 규모로 추산했습니다. 저지대 농경지뿐 아니라 위화도의 온실농장 일부에서도 침수가 확인됐으며 피연군 봉화화학공장 주변 농경지에도 흙탕물이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온실농장은 사나흘이 지나도록 물이 빠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고 의주 비행장 역시 침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680헥타르가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한 전체 피해 면적이 아니라 KBS의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확인한 최소 추정지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범위는 앞으로 추가 자료가 나와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2년 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2024년 7월 신의주와 의주 일대에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압록강 수위가 위험 수준을 넘어서면서 신의주와 의주 일대가 대규모로 침수됐습니다. 북한 발표 기준으로 신의주와 의주군에서 약 4,100세대의 주택과 약 3,000 정도의 농경지, 공공시설과 도로, 철길 등이 침수됐습니다. 약 5,000명의 주민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위성사진에서는 압록강 하류의 일부 제방이 무너진 흔적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홍수의 가장 큰 특징은 강물이 불어나고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외부의 물이 신의주 저지대로 들어오는 하천 홍수였습니다. 북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압록강 일대의 제방을 높이고 보강하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2025년에는 김정은이 직접 신의주와 의주 일대의 제방 공사장을 현지 지도할 정도로 수해 방지 시설을 중요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제방을 높였는데 왜 2026년 신의주가 또 잠겼을까요? 그 이유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과 2026년은 홍수의 발생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방이 막을 수 있는 물과 제방만으로는 막기 힘든 물이 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 밖에서 도시로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제방입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도시와 농경지 위에 직접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비가 내리면 물은 원래 하수관, 배수로, 수로 등을 통해 낮은 지역이나 강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배수시설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려버리면 빠져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강이 범람하지 않아도 도시는 잠길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내수침수라고 합니다. 특히 신의주처럼 압력강 하류에 위치한 저지대는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물을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외부 하천의 수위까지 높아져 있다면 자연 배수가 어려워지고 결국 펌프와 배수시설의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오히려 제방의 역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방은 강물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도시 안쪽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배수 능력이 부족하다면 제방 안쪽에 들어찬 물을 밖으로 빼내는 별도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높였다고 해서 홍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천 범람 방어와 도시 내부 배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신의주 수해와 관련해 데일리 NK 역시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압록강 범람보다는 집중호우와 배수 문제로 저지대에 물이 고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폭우 여파로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던 화물차 운행에도 일시적인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2024년에는 압록강이라는 외부의 물이 문제였다면 2026년에는 신의주 내부에 직접 쏟아진 엄청난 빗물을 얼마나 빨리 빼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농경지입니다. 도시의 도로나 건물은 물이 빠진 뒤 청소와 복구가 가능하지만 농경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작물이 장시간 물속에 잠기면 뿌리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이 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흙탕물이 퇴적되거나 토사가 밀려 들어오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더구나 지금은 8월 말입니다. 북한의 주요 곡물 수확을 앞두고 발생한 침수이기 때문에 향후 농업 피해 규모도 지켜봐야 합니다. 현재 확인된 침수 지역 가운데 상당 부분에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아직 북한 당국이 이번 수해에 전체 농작물 피해량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식량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현재 단계에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신의주는 2년 전 대홍수 이후 북한이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 복구한 지역입니다. 주택을 새로 건설했고 제방을 보강했으며 위화도에는 대규모 온실 농장까지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에 한 번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이 방제 시설이 최근처럼 짧은 시간에 수백 밀리미터의 비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도시에서도 최근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 제방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수관 용량, 저류시설, 배수 펌프장, 하천 수위 관리와 함께 시간당 얼마나 많은 비를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느냐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신의주 수해의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사망자나 실종자 숫자를 추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이번 비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4시간 333.9mm, 신의주 연평균 강수량의 30%가 넘는 비가 반나절 만에 쏟아졌고 위성에서는 최소 수백 헥타르 규모의 침수 지역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압록강 범람 이후 대대적으로 제방을 보강했음에도 다시 저지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제방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강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는 것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을 빼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재난 대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압록강 범람을 막아도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비가 짧은 시간에 쏟아진다면 또 다른 형태의 홍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압록강이 문제였습니다. 2026년에는 배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극한 호우가 반복된다면 신의주가 과연 다음 폭우를 견딜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신의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와 대규모 침수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